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 뱅커입니다. 자, 지난번 제 2강에서는 우리가 돈의 기원, 머니의 기원, 그 단어에 대한 기원을 알아봤습니다. 그 단어에는 경고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돈에 경고한다는 의미를 잘 새겨서 어떤 위기를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제 3강 돈의 탄생 그리고 문명의 기원, 이런 제목인데요. 사실 문명의 기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고, 따라서 그 문명의 기원 쪽은 사실 다음 강에서 얘기를 드릴 생각입니다. 하지만 돈의 탄생과 문명의 기원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오늘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의 탄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돈이 언제 탄생했느냐, 그리고 이 돈의 원형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보통 우리가 돈 하면 돈의 탄생 시기를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그 경제학 책을 보면 농경이 시작되면서 문물 교환하면서 이제 가치의 척도로서 어떤 곡물이나 소, 그리고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이제 오늘은 조금은 다른 관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좌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농경 이후에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문명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시작하면서 돈의 필요성이 생기면서 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 배웠죠. 하지만 이제 저는 좀 다른 관점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점은 문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명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건물이나 자동차, 비행기, 이게 아니고 이미 문명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굉장히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그 시점부터 문명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문명이 시작되고, 바로 그때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이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뭐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의 그 상징으로서의 돈은 시작되었다. 따라서 돈의 원형은 바로 그 믿음, 신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경 이후에 소가 이제 돈으로 사용되게 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류의 진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뭐 인류의 진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만, 사실 인류의 진화를 알아야 우리 문명의 진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경이 시작된 것은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지구가 조금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농경이 시작됐다, 우리 이렇게 배웠고요.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만 년 전 정도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최초의 이제 도시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에 남는, 문자가 있어서 기록에 남는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그 중에서도 고대 수메르에서 시작됐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알다시피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그 최초의 인류의 어떤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유인원, 원숭이와 사람이 분화되면서 최초의 사람 쪽으로 분화되기 시작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약 40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대부분 고대 그 인류의 화석은 아프리카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이고요. 그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탄자니아 쪽에 올두바이 협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협곡 그 근처에서 고대 그 인류의 화석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추정되는 그 사람의 뼈가 발견이 됐는데, 그때 그 뼈를 발견을 했을 때 마치 그 비틀즈의 노래 루시라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 발견된 그 화석의 이름이 루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우리가 말하는 네안데르탈, 이런 시기를 쭉 거쳐서 이제 현생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약 30만 년 전에 이제 탄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모 사피엔스를 거쳐서 지금으로부터 약 7만 년 전, 그때부터 이제 아프리카에서 뻗어 나와 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데,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게 뭐 완전히 네안데르탈과 별개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테드 강좌에서 듣기에는 우리의 피 안에도 네안데르탈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네안데르탈도 섞여 있고, 그래서 고대 인류는 상당히 많이 섞였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어느 인종이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섞이면서 진화해온 과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약 3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농경을 1만 년 전에 했다면 그 29만 년 동안에 인류는 뭘 했겠습니까? 수렵 채집 생활을 물론 했죠. 그 수렵 채집을 하면서 아무런 문명도 없이 그냥 동물처럼 살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굉장히 나름대로 발달된 문명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대 수메르 문명이 최초라고 했지만 고대 수메르 문명이 최초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하나의 역사 사건이 있었죠. 바로 그게 뭐냐면 베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바로 이 유적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튀르키예의 그 산우르파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학자들은 이게 약 그러니까 기원전 9,500년 정도에 있던 유적으로 지금 추정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12,000년 전 유적이기 때문에 고대 수메르의 유적보다 약 5,000년 정도를 앞서가는 유적입니다. 이 당시는 그 아직 농경이 시작되기 전으로 생각되는 시기입니다. 물론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농사 흔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수렵 채집을 끝내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게 무슨 칼로 두부 자르듯이 지금부터 농사 시작, 지금부터 문명 시작,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로부터만 보더라도 30만 년 전부터 그 수메르 문명까지 쭉 오면서 뭔가 굉장한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변화들이 축적돼서 결국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나온 것이죠.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문명을 단절시켜서 수메르부터 시작되었다. 그 여기서부터 문명이고 그 이전은 문명이 없는 야만이었다. 이렇게 어떤 칼로 자르듯이 잘라서 보는 이런 관점은 약간 서구 제국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어떤 노예를 부린다든가 원주민들을 상대하면서 문명된 사람, 문명 안 된 사람 구분을 해서 이제 문명 안 된 사람은 문명된 사람을 따라야 이런 이제 논리를 전개한 거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명은 처음부터 인류가 탄생된 그 처음부터 서서히 발전해 왔다 이렇게 봐야 사실 상식적으로도 그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문명과 돈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서는 기존에 저희들이 알다시피 문명이 농경과 함께 시작되었고 돈은 그때부터 어떤 물물 교환을 위한 매개체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실제적인 사실을 제가 생각해 보건대 문명은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있었고, 그 문명이 이전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사람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형성했다는 얘기죠. 자급자족 경제라고 해서 집에서 뭐 자기들만 먹고 살고 이게 아니고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싸우지 않고 평화적인 협정을 체결하면서 뭔가 신뢰를 주고받, 바로 거기서부터 문명은 태동되었고, 그 신뢰를 주고받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 거기서부터 돈도 태동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어떻게 신뢰를 상징하는, 그렇다면 어떻게 신뢰를 상징하는 것을 주고받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때 신뢰를 상징하면,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대 문명이든 아니면 현대 우리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전혀 낯선, 지금까지 교류가 없었던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너 공격할 의지가 없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할 일은 나 너하고 싸울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미소를 그렇게 해서 발전시켜 왔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미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때도 그래서 미소는 물론이거니와 뭔가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공격할 의도가 없어. 우리는 믿어야 돼. 자, 약속의 상징으로 이걸 줄게 하면서 뭔가를 줬을 거라 이거죠. 그게 바로 뭐냐? 뭐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뭐 가진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수렵 채집 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도 그 수렵 채집했던 어떤 사냥해온 고기, 아니면 산에서 채집해 왔던 어떤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서 내가 이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원래부터 장신구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신구라 하면은, 이 당시에 장신구라 하면은 주로 조개 껍데기라든가 아니면은 동물의 뼈로 만든 어떤 그런 거겠죠. 아니면 새의 깃털 이런 걸로 만든 거겠죠. 그런 것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신뢰를 나타냈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들이 만든 돌로 만든 어떤 무기 같은 것을 주면서, 평화 협정이니까 주면서 이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지내보자, 이런 식으로 서로 신뢰를 약속하는 뭔가를 했을 것이다. 따라서 평화의 상징물로서 그 뭔가를 주고받았다. 사실 이때는 그 뭔가를 주고받았는데 그 뭔가는 그것이 무엇이었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약속이 중요하죠. 서로 믿는다는. 그래서 그 주고받은 바로 그 물건이 바로 돈의 원형입니다. 그렇게 주고받았다는 것이죠. 그때 주고받은 것은 어떤 물질적인 어떤 가치가 아니고 신뢰를 상징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약속을 주고받았다. 따라서 돈은 예나 지금이나 신뢰의 상징이고 바로 신뢰를 상징하는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이제 경제적 어떤 가치를 갖는, 경제적 목적을 갖는 돈으로 이게 바뀌느냐? 바로 그게 이제 농경사회 이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살고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쪽에 저 동네에서 난 물건, 아니면 뭐 저 수렵 채집에서 난 물건들은 이제 내가 직접 생산하지 않죠. 나는 내가 하는 농사를 잘 지어서
남는 것을 가지고 교환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물물 교환이 시작되고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그 돈의 원형은 서로 신뢰를 상징하는 징표로서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거래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징표라는 것은 단 두 사람만의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 사람에게는 그게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객관적인 어떤 그 가치를 갖는 이런 매개체가 필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뭡니까?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당연히 땅이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니까. 그래서 땅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터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은 사실 주고받고 할 수는 없죠. 이 당시에 그 농경사회, 최초의 농경사회에서 땅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불도저가 있어서 땅을 개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한정된 지역에서밖에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해서 어떤 강해하고 여기에서 발상을 했겠죠. 그 땅이 굉장히 귀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뭐겠습니까? 소입니다. 그래서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지은 책 총균쇠에서 보면은 이제 가축을 이렇게 키우기 시작한 게 굉장히 인류의 문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 소는 그 당시 최고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라고 하는 단어에는 재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라고 하면은 아니 소 가지고 어떻게 소가 돈이 돼서 어떻게 소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 소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했다라기보다는 소가 하나의 거래를 매개하는 가치의 척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소 반마리 가격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가 뭐 소를 반마리해서 소를 뭐 잘라서 반을 주고 이건 아니고요. 소 반마리 정도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다고 서로 인정을 되면 소 반마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그랬겠죠. 소 한 마리는 뭐 양 10마리의 가치가 있다. 이런 사회적인 그 암묵적인 어떤 거래의 기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소 반마리면 뭐 양 5마리 또는 더 작은 단위는 뭐 양 5마리는 양 한 마리는 뭐 5마리 이렇게 쪼개진 거래가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그 척도와 매개를 소가 했다는 것이지 반드시 소를 주고받고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중요한 돈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 다음에는 아마 이제 곡물 같은 게 할 텐데 곡물은 이제 무게를 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아마 소나 이런 데서 무게를 잴 수 있는 곡물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결국 무게의 단위가 이제 나중에 돈이 됩니다. 결국 그것은 이제 곡물 같은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금속의 어떤 무게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처음에는 이제 소가 아마도 중요한 재산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라는 그 단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원을 이루는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소가 돈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는 라틴어로 페쿠스인데 이제 돈이라는 뜻을 지닌 페쿠니아라는 단어의 그 어원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인이라는 뜻을 지닌 페쿠니어 그리고 돈이 우니어스의 어원입니다. 그리고 또 소는 알다시피 카우이지 않습니까? 암소를 카우라고 하는데 카우에서 파생된 단어도 있습니다. 캐틀은 소떼를 얘기했고 채틀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산을 채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동산의 역할을 했으니까요. 다시피 땅과 소가 있는데 땅은 부동산이고 소는 동산이었죠. 그리고 그 소의 머리 주로 이제 가축의 머리라고 하는데 주로 아마 소의 머리일 가능성이 큰데 그것이 카푸트가 이제 그 라틴어인데 여기에서 캐피털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캐피털은 알다시피 자본 뜻이고 또 수도 어떤 도시의 그 중심지를 캐피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원이 소에서 파생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돈과 문명에 대한 저의 새로운 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이 어떤 단순한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평화와 신뢰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초기에 그 원형이 탄생했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리면서 말을 맺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관계에 대한 갈망, 문명에 대한 열정, 돈에 대한 믿음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래서 우리의 DNA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돈은 우리의 DNA 가장 깊숙한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갈망한다. 하지만 우리의 DNA에 각인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돈이 상징하는 믿음, 신뢰,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3강 돈의 탄생, 문명의 기원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마치 문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문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강의는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낭만 뱅커였습니다.